아침 해가 바다를 깨우고 도시를 깨웁니다.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하는 이곳은 바다와 육지가 서로 상생하는 편안한 삶의 터 안산입니다. 활기찬 시내 중심과는 달리 시와호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과 철새들이 여유롭게 하루를 맞습니다. 그 옛날의 추억과 역사가 오늘을 만나고 세계인이 만나는 국경 없는 문화 공간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산업 현장의 굴뚝 연기가 태양보다 먼저 안산의 아침을 알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삶이 바쁜 일상을 시작하겠지요. 매일 아침 원곡동의 버스 정류장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전쟁을 치릅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32분인데요. 이곳 안산역은 오늘 하루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인데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수고가 있는 곳. 그래서 안산은 늘 바쁜 곳이었습니다. 그 수고를 위로하는 넉넉한 자연의 공간, 바로 시와호입니다. 시와호는 시와 방조제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시와호는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지금의 시와호는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생태의 보고입니다. 시와호 상류에 위치한 갈대 습지, 무성한 황금빛 갈대가 가을을 알립니다. 도심에선 쉽게 보기 힘든 개구리며 물고기, 아이들에겐 이만한 자연생태 학습장이 없는데요. 지금은 자연의 숨결이 가득하지만 이곳은 몇 해 전만 해도 습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습지가 아니었었고 옛날에 그 바다 갯벌이었습니다. 갯벌이었다가 시와호 상류는 그동안 축사 인분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된 물질들이 나온 것들을 갈대 습지를 통해서 정화를 해서 시와호로 깨끗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습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습지에 있는 많은 철새들이나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학습장으로서 교훈을 잡는 중요한 장소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방조제를 막으면서 생겨났던 심각한 오염을 해결하면서 이곳을 떠났던 식물이며 동물들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누가 맞힐까요? 아, 다 틀렸어요. 누가 이게 뭘까요, 이게? 배 맞으세요. 배예요, 이게요. 배 만드는 게 이렇게. 싱이 있는데 3등분을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꽂는 거야, 이렇게. 이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돼? 배 만드는 게 이렇게. 나 갖고 싶어. 나도 맞힌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나도 갖고 싶다. 자, 너희들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한 하나씩 해서. 나도 갖고 싶다. 너무 길어. 너무 그럼 몇 개가 돼? 하나, 둘, 세 개가 짧은 걸로 해. 그치? 자, 선생님 책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배우니 이보다 더 좋은 자연 수업이 있을까요? 잘라버려요. 도시는 뭐라 그럴까 그 아파트 안에서는 이제 막막한 게 있는데 여기 나오면 자연 환경하고 공기도 자체도 틀리잖아요. 그 틀린 것처럼 오면은 숨소리 자체도 틀려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또 생각도 자유로워지면서 더 넓게 아이들하고도 같이 많은 거를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자연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아이들. 오늘은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시화호의 상류로 좀 더 올라가 봤습니다. 맑은 물 속에선 물고기가 뛰어오릅니다. 물가에선 먹이 활동을 하는 철새들이 분주합니다. 자연이 회복되자 생태계도 스스로 예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탁하고 오염되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던 물밑에선 이제 미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 위주의 개발을 유보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하면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호수와 그 주변의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의 삶에도 행복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호수를 넘어 멀리 서해 바다까지 생태도시 안산의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시화호를 맑게 바꾼 또 하나의 비결, 서해 바다와 시화호 사이에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조력 발전소인데요. 그동안 하루에 2번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시화호의 물을 순환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수문이 있는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해의 밀물대 그 낙차를 이용해서
약 하루에 9시간 정도 2차례에 걸쳐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한 주된 이유가 그 어떤 발전 효과 이전에 시화호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보다는 지금 수질이 그 서해 앞바다와 같은 약 2ppm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맞춰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면서 시화호 생태계 복원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기도 만들면서 자연의 힘으로 시화호를 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거죠. 수없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 안산. 그런데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든 지금의 변화를 300여 년 전 예언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성호 이익 선생. 이익 선생은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안산을 지키며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했는데요. 그는 생전의 작품을 통해 안산의 앞바다를 메워 농토를 만들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화포자병 17수라는 시입니다. 방조제를 쌓아 바다를 막고 소금기를 없애면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니 먼저 백성의 의견을 물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깜짝 놀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성호 이익 선생님이 벌써 한 2세기 반 훨씬 전에 이 안산의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셨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죠? 예, 그 성호 선생님께서는 이미 300년 전에 이제 안산의 앞바다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바다를 메꾸어서 농토로 쓰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방안을 백성들에게 물어서 그 계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당시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 벼슬아치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백성들에게 그 계책을 물으라고 얘기하신 것은 상당히 민권의식이 그때 벌써 민권의식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이죠. 모든 뜻을 백성들에게 묻고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 아, 참 일찍이 뭐랄까 트이신 분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민심이 천심이니 먼저 백성의 뜻을 물으라는 성호 이익 선생의 일성.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큰 가르침은 아닐까요? 안산에는 육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 대부도로 향했습니다. 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짙은 포도 향기가 인사를 걸어왔습니다. 아유, 어이구, 이거 뭐 전부 다 죄다 그냥 포도밭이네. 야, 포도 향기가 그냥 엄청나네. 야, 어디 보자. 와, 포도, 야, 잘 익었나 봐. 어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냥 포도 향기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포도 따고 계세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포도 따고 계셨어요? 네. 야, 포도가 진짜 잘 익었네. 최고죠? 당당한 오빠. 네. 달다. 대부도 포도가 유명한 거예요. 하나만 더 실례하겠습니다. 네, 드세요. 와우. 맛있어요.
포도가 제가 셔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당도가 상당히 높네요. 예, 바닷가 저 해풍 받아서요. 대부도 포도가 그 유명해요. 아, 바닷바람을 받아서. 예. 포도는 바닷바람을 받아야 된대. 근데 제가 먹을 것만 아니라 제가 좀 도와드려야지. 네? 예. 또 다른 거 주세요. 대부도 농민의 대부분이 재배하는 포도는 이 지역 최고의 특산품. 짙은 보랏빛 포도 열매가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데요. 대부도 포도의 특징은 당도가 높은 대신 수확 시기가 다른 지역보다 늦은 9월이라는 겁니다. 한참 일이 많을 때라 저도 일손을 좀 도왔는데요. 재미 들이셔서 큰일 났구나. 수확이 늦다 보니 태풍이 많아 걱정도 많으셨다는 주인 어른. 다행히 이 지역 포도 농가가 피해는 적은 편이라 일손을 돕는 마음도 한결 편했습니다. 아, 좋다. 따른다. 대부도는 산면이 바다로 쌓여서 해풍을 많이 받아서 포도가 당도가 타 지역보다 2, 3도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도의 포도가 밭 논을 메꿔서도 하지만 밭의 한 90% 이상은 포도 재배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모든 농가나 뭐 예, 농가가 아마 다 한 90% 이상은 다 포도를 심는다고 봐야 될까요? 한참 포도 수확철이라 가을이 오는 것도 몰랐다는 농민들. 그들의 수고와 함께 안산의 가을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엔 일본 천황에게, 광복 후에는 대통령에게 진상했다는 대부도 천일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전통 방식 그대로 생산되는 천일염은 한여름 뙤약볕을 이기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나무가래로 연판을 훑으면 연판에 하얀 천일염 알갱이가 동동 뜨는데요.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짠맛입니다. 쌓여져가는 소금 더미에는 정직하게 땀 흘리며 때를 기다려온 염전 사람들의 수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소금은 특징이 좀 저염도, 그러니까 딴 데보다도 염도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는 우리가 73%, 그러니까 염도 짠맛을 느끼는 게 73%고 타 지역은 80에서 88까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수입 소금 같은 경우는 90까지, 90에서 198까지 이 정도 되니까 너무 짠맛이 강한 거고 우리는 짜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 나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곳 염전 바닥엔 옹기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 장점은 이 옹기 타일인데 바닥이 이렇게 옹기 타일이면서 이 바닥이 뻘이 살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 여기 나오는 뻘이 굉장히 미네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미료 원료가 이 핵산 원료가 이 뻘이기 때문에 맛이 부드럽고 담백해요.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고 입자까지 고운 대부도의 천일염. 올겨울 김장김치에 귀하게 쓰일 재료가 되겠죠? 한여름의 고된 노동을 짐작해 하듯 창고에 가득 소금이 쌓여 있습니다. 추수철 농부가 수확을 하는 마음처럼 높이 쌓여가는 소금더미만 봐도 마음이 그득합니다. 대부도의 북쪽 끝자락에는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안산의 바다를 작은 다리 아래 두고 양옆을 보며 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구봉도. 이 대부도 해설길을 걷다 보니까 이 좌측으로는 선제대교, 저 우측으로는 인천대교가 보이네. 구봉도에는 최근 해솔길이라 해서 자연을 벗삼아 걸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는데요. 산책하는 마음으로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두 개의 바위 너머로 지는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풍경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 해가 잘 보이는 자리는 이미 사진 작가들로 북적입니다. 보통 일몰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밋밋하잖아요. 바위에, 아니 바다에서 일몰만 떨어지면은 진짜 밋밋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구조물을 걸어 넣는데 이왕 구조물을 걸어 넣는 게 바위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태양을 넣다 보면은 그 일몰 그 멋이 더 와일드하고 또 놓을 때 잡으면은 저 바위가 좀 뭐랄까 좀 멋있게 나올 수 있죠. 바다 저편으로 넘어가는 대부도의 낙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탄도항에서 맞은 아침. 갯벌의 아침은 썰물이 지나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광활한 갯벌은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썰물과 함께 갯벌 생물들도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공기 좋다. 야, 이거 얼마만에 오는 바다야. 야, 뭐라. 김장군이 왔다. 이거 참. 야, 그냥. 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너른 갯벌이 탄도항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야, 이거 바닷물이 싹 빠져가지고 그냥 뻘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네. 와, 이건 뻘평하다, 뻘평하야. 근데 저기 저 아저씨 두 분이 뭘 잡으시나? 아저씨인가? 야, 넓다, 넓어. 허허.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질펀한 갯벌을 걷다 보니 한참 낙지잡이 중인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낙지가 잘 잡힙니까? 예. 근데 낙지가 자라요. 작아요, 낙지가. 아직 덜 자랐어요. 그래요? 예. 그 자꾸 숨네요? 숨어요? 예. 이야. 나왔다. 이야. 나왔다. 오우, 야. 지금 한참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낙지가 커져요. 이야. 이게 낙지가 많이 잡힐 때는 하루에 몇 마리나 잡으세요? 한 100마리 이상 잡아요. 그래요? 네. 그때는 그럼 재미가 좋은 겁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 바다에서의 모든 일을 하셔서 가족들을 부양하시고 계시나요? 예.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힘들어도 돈이 되니까 잡아요. 예. 그래도 이게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제일 그래도 저 보수가 좋으세요? 봄하고 가을이요. 봄하고 가을. 낙지는 두 철밖에 안 나와요. 그게 봄하고 가을이 낙지가 제일 저기가 좋을 때입니까? 네. 그럼 그걸로 우리 자녀분들 다 학교 보내고. 너무 모시고 있어요. 노무님을. 네. 노무님도 물론 이 낙지도 잡으시고 다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사람 손길을 느끼자마자 갯벌 속으로 숨어버린 낙지. 저같이 서울촌 넘으면 이거 하기 힘들겠네요, 정말. 네. 이야. 없어졌어. 없어져 버렸어요? 네. 낙지가 어디 있을라나? 아유. 좀 쉽지 않은데. 제가 끌고 다닐게요. 조수인데 뭐 제가. 낙지를 찾아 또다시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부의 발동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갯벌에 숨은 낙지를 찾는 노하우라는데요. 낙지 진로는 찾았습니까? 지하 방크.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 그렇게 파괴를 수십 번 겨우 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 밑에서 손을 놓고. 손이. 아이고 도망가. 아니 발 잘라줘요. 저 몸을 잡아야지. 손을 놓고. 힘받다. 야, 그래도 이놈이 조금 그래도 개중에 큰 놈이 힘받다. 야, 이게 너 얼마나 힘이 좋으면 그렇게 잘 숨니? 오, 이거 묻어봐야 뻘만 묻네. 야, 자, 다리 부러져. 우후, 크죠? 큰 거 잡았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자연은 이것도 예외가 아닌 모양입니다. 급격한 발전으로 많은 것이 변화했다지만 대부도에선 그 옛날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서커스 하면 떠오르는 이름,
87년 전통의 동춘 서커스 상설 공연이 이곳 대부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부모님 세대에게 웃음과 추억을 안겨주었던 서커스. 다소 촌스럽지만 순박한 웃음이 있던 그 시절의 아련함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나가서 뭐 저글링도 합니다. 저글링. 네. 하루에 몇 번 공연하세요? 주말에 3번, 그리고 평일에 2번. 이렇게 나가기 전에 어떠세요? 항상. 손님 많이 왔나 안 왔나 그것도 보고 긴장도 되고. 평생을 서커스 무대에서 살았지만 관객 앞에선 여전히 긴장한다는 박광환 씨. 그래도 무대가 좋아 떠날 수 없다는데요. 삶이 팍팍하다 보니 단원 중에 한국인은 이제 2명밖에 없습니다. 그 모자란 자리를 채운 건 중국과 동남아에서 온 새로운 단원들. 손님의 수는 줄었지만 때마다 터져나오는 박수와 따뜻한 웃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그 추억을 생각하고 오시고, 그리고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이 서커스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거의가 여기 오시는 분들 자기 자녀들하고 와서 제가 가끔 물어요. 이 서커스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그러면 생전 처음 봅니다 하는 분이 아마 한 7, 80% 돼요. 3, 40대는.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너무 재밌고 애들도 잘 보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른에겐 추억이 되살아나고 아이들 동심엔 꿈이 생겨납니다. 대부도를 지나 이제 안산 시내로 들어가 봅니다. 안산은 2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단원 김홍도가 스승에게서 그림을 배웠다는 단원구, 그리고 상록구입니다. 상록구는 시문회 소설 상록수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상록수의 주인공 최영신의 실제 인물인 최용신 선생이 안산 상록구에서 야학 활동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네, 이곳이 일제강점기 안산에서 계몽 활동을 펼쳤던 최용신 선생의 기념관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도 최용신 선생이 직접 치시는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계몽 소설이었던 상록수. 워낙 많이 알려진 소설이다 보니 출간된 판본만 해도 수십 종입니다. 여기 패널은 최용신 선생님을 그 실제 모델로 해서 쓰여진
상록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출판사별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케이스 안에 있는 것은 1935년도에 그 상록수 책의 초판본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북한에서 출판이 된 상록수 책입니다. 예. 예. 최용신 선생은 일제강점기 이곳 안산의 샘골, 지금의 본호동에 머물며 농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최영신 선생님이 여기 그 안산이 고향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곳이 고향이 아니고 함경남도 원산 덕원군 두남리라는 곳에서 1909년 8월 12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안산과 인연이 되셨는지요? 최용신 선생님은 협성신학대학교를 그 3학년 다니다가 그 중증기를 받고 항내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산 고향에 가서 쉬고 계실 때 그 협성신학대학교의 지도교수였던 황에스터의 그 추천으로 그 YWCA 파견 교사로 상주할 여기 그 샘골 예배당에 네. 그 파견 교사로 이제 오시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안산과 인연이 됐군요. 네, 암울한 시대, 우리의 미래가 교육과 어린이들에게 있음을 온몸으로 가르치며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최용신 선생. 최용신 선생님 나오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최용신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을 가르쳐 주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러 묘에 오셨군요. 네. 어떻게 한두 번 찾아뵙죠. 1년에 한두 번씩. 어디 명절 때도 오십니까? 봄, 가을. 또 선생님 돌아가신 날, 태어나신 날하고. 또 어떤 데는 스승의 날을 오고요. 선생님 이렇게 묘에 오면 최용신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참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한 분도 요즘 세상에 계시는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을 신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제 옷 입으신 거나 머리 하신 거나 이런 게 이제 완전히 내가 본 그런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걸 느꼈죠. 첫인상에 어린 마음에도. 노구를 이끌고 때마다 스승을 찾는 90살의 제자. 그에게 최용신 선생은 지금도 영원한 스승입니다. 처음에 이제 아동도를 이게 모집해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서도 이제 가능했어요, 공간이.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오니까 교실이 필요하니까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주 제 선생님의 염원이셨죠. 염원이셨군요. 그러면요.
배워야 산다라고 외치던 최용신 선생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볼 수 있는 안산. 안산의 중앙역과 고잔역 사이에 가면 또 다른 추억의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수인선 협궤열차가 다녔던 곳입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협궤열차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만지기만 해. 살살 만져. 가만히 있어. 이제 도시 됐을 때는 95년도경에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하기 전까지는 이 협궤열차를 이용을 많이 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통학하는 학생들, 또 도시에서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이 열차를 많이들 이용해서 항상 초10,000원이었습니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앞사람의 무릎이 닿을 만큼 비좁지만 그만큼 마음의 거리도 가까웠던 협궤열차의 추억. 이제 열차는 사라졌지만 열차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추억은 아직도 선로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산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열린 도시입니다. 수많은 문화가 하나로 모이고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하나가 되는 이곳. 안산 원곡동은 세계가 만나는 국경 없는 문화 공간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외국인의 모습.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거리의 간판이 원곡동의 현재를 보여주는데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공동체. 원곡동의 또 다른 이름은 국경 없는 마을입니다. 제가 지금 거모동 시흥시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오세요? 여기 오늘 좀 시간 있어갖고 그냥 구경 좀 하고 지금 시간 좀 야채도 좀 사고 가려고요. 이제. 옛날에 원곡동에 살고 있었어요. 원곡동에 한 4년 넘게 살았어요. 여기 안산에 사는 사람은 딴 데 안 가요. 왜냐면 자기네 친구도 많고 자기네 말하는 사람도 많고 가게도 가면 주인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중국 있으면 중국 주인이고 그래 우리나라 가면 우리 주인이고 그래. 워낙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다 보니 원곡동에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외국인 다문화 센터도 그중 한 곳. 이곳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창구이자 사랑방입니다. 지금 10년 됐어요.
없어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한국에 저는 결혼 이민자인데요. 저희 남편 근데 스리랑카에서 만나서 결혼하다가 거기서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뭐 한국 생활에서 일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도 많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뭐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그 퇴직금 뭐 이런 거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좀 찾아옵니다. 쉽게 보이고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어랑 네팔, 뭐 방글라데시까지 커버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만약에 언어 지원으로 보면 13개국 힘든 이국 생활을 견뎌내는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공간. 네네네네. 그보다 더 고마운 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저도 그 마음을 나눠보고 싶어 국경 없는 마을을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세요? 아유, 우리 잘 못 보던 음식들이 있는데 이름 뭐라 그래요? 아, 뭐 이거 그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아, 중국.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연변서.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예. 예. 야, 이거 뭐지? 사천 뭐라고 써 있는데 뭐 중국 음식 재료인가 본데. 예.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몰라요? 파시는 분이 모르면 어떻게? 아, 한국말을. 아, 그럼 이거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짜차이 중파. 짜차이 중파. 세, 짜파이 중파. 짜파이 중파. 발음이 되네. 맞다 운동화, 진짜 운동화. 네. 거리를 걷다 보니 이곳이 정말 한국인가 싶은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과일과 채소도 이곳에선 쉽게 눈에 띕니다. 이게 뭐야? 이거는? 이게 뭐예요? 두리안. 아, 이게 두리안이에요? 어우, 냄새가 진한데? 야, 이게 열대 과일. 메론이고. 이것도 야채예요? 까서 먹는 거예요, 이건? 아, 여기 지금 분명히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산인데도 불구하고 꼭 무슨 외국의 어디에 있는 거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국제적인 거리가 아닌가 싶고, 정말 인종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예, 말소리들 또 피부색도 다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아, 정말 신기하네요. 이곳에선 은행도 저녁 시간까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인데요. 외국 근로자분들이 이제 업무를 이게 직장 생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늦게 끝나시고 그래갖고 일반 영업점처럼 그 영업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업무를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무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7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좀 이제 이용하시는데 좀 편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배려하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 보내요? 비하에 어떻게 할 건지 이름 사인만 받을게요. 등록증이랑 먼저 주세요. 네.
현금이요. 본국에 송금하시려고요? 이렇게 은행 업무 자주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송금하시나요? 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작은 변화들이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을 더 따뜻하게 바꿔가고 있는 거겠죠. 밤은 깊어가고 원곡동의 이국적인 음식점마다 각국 사람들이 저마다 모여듭니다. 잠시나마 힘들었던 하루에서 여유를 찾는 시간입니다. It's good because it's foreign zone, so we like it. It's really because it's a different culture, so different kinds of people, different food, and so as much as I know, there's the different things. Whatever we like as a foreigner is very available, so we can enjoy it here. And so people, and then this restaurant also. So brother Motin, he's also a good guy. His wife is there, so they are doing very good restaurant here. So sometimes we come here and we are eat together with our friends, and sometimes family members are there. So you're enjoying here. 저녁 시간을 이용해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얼마 전 소중한 아기를 낳은 젊은 부부도 오랜만에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아기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안 됐어요. 20일까지 한 달.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생활 21년째. 1년 전 귀화한 정지훈 씨는 4년 전부터 이곳에 방범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어느새 방범 활동만 4년째다 보니 그에게 찾기 어려운 장소는 없을 정도입니다. 다문화 특별구역에 범죄 예방 추찰하고요. 그리고 기초 질서 개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요. 의사소통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통역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도 없어. 한때는 서로의 이해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이곳. 그러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서 다툼은 줄고 배려는 많아졌습니다. 여기 무브로 산책길이라서 운동하기 좋아요. 근데 이제 얻은 것이 많아서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돌아봐요. 날씨가 저기. 아, 맞아요. 저기 뭐. 여기가 운동하는 산책길이긴 한데 밤 되면 사람들도 많지 않고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시고 가까운 데 사세요? 영국동 사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마시고요. 네, 일찍 집으로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지훈 씨에게 안산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당당히 시민의 일원이 되어 안산의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무팀이 두 팀이니까요. 6시부터 10시까지는 한 팀이고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제 또 한 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65일 이제 근무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돌아가면 여기까지 저 뭐야 지하도 입구까지. 인사 받아주게 생긴 사람. 21년을 살다 보니 정지훈 씨는 이제 안산이 고향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 현재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이제 5만 명이 넘습니다. 다양한 얼굴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안산은 미래의 도시입니다. 지금 안산에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쌓여가고 있습니다.